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설계사들이나 다른 분들 생각에는 이거는 꼭 절대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한때는 이게 굉장히 붐이 일어나 가지고 이 보험 상품을 굉장히 일시적으로 많이 가입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상품, 그 보험이 어떤 거냐면 저는 치매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보험,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사고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자려고 누웠는데 기침이 많이 나와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CT나 MRI 찍었더니 폐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배가 아파서 갔더니 위암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상해사고 같은 경우도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험을 가입을 해두고 준비를 하지만,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일부 예측이 가능해요. 이 예측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30, 40대 분들이 이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언제 보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매라고 하는 것 자체는 60세 이전보다 6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30세에 가입하면 30년 뒤에 발병 확률이 그때 나타나는 거고, 40세에 가입하면 20년 뒤에 발병 확률이 그때 가서 나타나는 거다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꼭 60세에 걸린다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걸리더라도 오히려 지금부터 차근차근 어떤 치매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현금 자산을 확보를 해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 암도 마찬가지로, 암보험에 대해서도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확률적으로 치매에 대한 부분 내가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확률이 더 크단 말이에요. 걸리면 현금 자산을 지금부터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서 그때 발생되는 어떤 요양 간병비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걸린다라고 하면 내가 건강할 때 사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치매보험은 사실 CDR 척도 기준에 따라서 얼마 지급을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보장이 대단하게 큰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 내가 치매에 걸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치매에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현금 자산이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치매보험을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치매보험료로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금 자산을 확보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약은 간병비 특약이에요. 간병비 특약. 간병비 특약 같은 경우는 보통 입원일당 1만원 가입하면 간병인을 입원일당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간병인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특약이에요. 이 상품의 어떤 내용만 가지고는 굉장히 좋은 특약인데,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갱신형입니다. 1년 갱신 또는 3년 갱신. 근데 간병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으로 어떤 중증 수술을 했을 때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간병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내가 간병인을 쓸 일은 사실은 당장은 없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보험료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 갱신, 3년 갱신 이렇게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간병인을 사용할 나이가 보통 한 50세 전후로 해서 어떤 중증질환에 노출이 되고, 또는 디스크 수술해서 간병인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30대에 가입을 하게 되면 3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사실상 당장 몇 년 있으면 간병인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보험료가 계속해서 갱신되면서 불어나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해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갱신형이다 보니까 자연보험료로 보험료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해지를 하는 순간 이 보험에 대한 어떤 환급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지출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이 간병비 특약을 저축을 했어도 차라리 간병인 써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비용을 썼으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간병인 특약이 비갱신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준비해주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병인 특약 너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미리 가입을 이렇게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 저는 그다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보험과 간병인 보험 이것들은 사실 막연하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질환들이. 그래서 이런 치매보험이나 간병인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하고 이건 좀 계산을 좀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신상품이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권유를 하고 또는 가입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저것 따져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실 때 항상 꼭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고 이게 단순하게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간다의 어떤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이 보험을 가입을 하면 언제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그리고 지금 이 가입 시기부터 그때까지 어떤 기간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런 기간적인 부분도 많이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